기간 동안 이제 단연코 최고의 수익을 달성한 것은 지금 자산이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낮아져 있어서.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성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식과 채권과 금, 이번 주는 어떻게 움직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 발표하고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하락을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마음껏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뒤부터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줬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올해 저점이었던 4월 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요한 자산의 수익률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는 지금 4월 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46.53% 정도 수익이 나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고점 대비 한 7.4% 정도 하락을 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길게 늘려드려 놓고 보면은 여전히 수익은 괜찮은 상황이에요. 이 기간 동안 이제 단연코 최고의 수익을 달성한 것은 바로 코스피 200이었죠. 지금 이제 고점 대비 한 8.8% 하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68%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 중국 지수나 유럽 지수는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 대비해 가지고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해서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죠. 금은요, 이제 제가 4월 7일부터 비교를 해서 지금 수익이 31%로 계산이 됐지만 실은 그 전부터 출렁임 없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주고 있었죠. 금도 양호한 성과를 달성했고 지금 역시 고점 대비 한 7%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의 장기채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수익이 아직 그렇게 많이 발생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올해 성과가 제법 좋았는데요, 보통요 어떤 주식이나 자산이 한 해 성과가 좋으면 그 다음에는 좀 쉬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나라 주식보다는요 조금 이제 안 오른 쪽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을 조금 좁혀서요, 이번 주에 미국 나스닥 100 지수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금 가격의 추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나스닥 100 지수를 보면은요 같이 움직였네요. 이렇게 같이 움직였다라는 얘기는요,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이 주가와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얘기거든요. 한동안은 이 두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조금 떨어졌었는데,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조금 이제 반대로 움직여서 분산 투자 효과가 이렇게 톡톡히 좀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추이를 보자면은 미국의 주가 지수는 떨어지고 미국의 장기 국채 가격은 이제 약간 올라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금은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 중인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식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주가지수가 이렇게 주 초반에는 조금 하락을 하다가 이때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에 시장이 조금 들썩였거든요. 그래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해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조금 파티 분위기였고 역시 AI야 라고 이제 뭐 갓비디아야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꽤 많이 들렸었는데, 다음날 장이 열렸는데 다들 주가가 많이 오를 거야, 장 외에서도 이제 많이 오르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장이 열리고 나서 미국 연준의 쿡 이사가 지금 자산이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안 그래도 투자자들이 많이 예민한데 이제 미 연준 의사가 이런 발언을 하니까는 그게 이렇게 이제 주가에 다시 급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변동성을 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증시가 이렇게 좀 큰 변동성으로 하락한 이유가요, 쿡 이사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불안감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첫 번째 불안감이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많이 낮아졌다에 대해서 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어젯밤에요 연준의 실질적인 2인자인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단기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라고 시장을 달래줬습니다. 그러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71%로 좀 올라선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정말
낮냐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월가에서 유동성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유동성에 대해서 한번 다뤘는데 오늘 한번 더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검정색 선이요, US 리퀴디티 인덱스라고 미국의 유동성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유동성이 정말 조금 줄기는 했죠. 여기 초록색이요, 연준의 대처 대조표의 토탈 에셋인데요. 계속 축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연준에서 이제 QT를 그동안 계속 해온 거예요. 자, 그런데 QT를 이렇게 계속 해와서 대처 대조표가 계속 줄었는데, 이때는 유동성이 괜찮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유동성 문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거론이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제 그동안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해도 이 유동성 축소되는 부분을 이 영내포 쪽에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해줬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영내포 잔고가 거의 바닥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영내포 쪽에서요, 유동성이 축소되는 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급격하게 내려간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금 TGA 잔고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돈을 안 쓰고 안 풀고 지금 이렇게 잠겨 놓고 있는 거죠. TGA 잔고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시중 유동성이 안 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낮아져 있어서 주식시장하고 비트코인 쪽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자,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려면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 잔고가 오르거나 아니면 TGA 잔고가 감소하거나 영내포 잔고가 감소를 하면은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연준에서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라고 했죠. 다행히 더 이상은 대차 대조표 잔고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영내포 쪽은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잔고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더 낮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TGA 잔고거든요. 자, 여기 TGA 잔고가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38%인데요. 재집권 이후에 최저치의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지율을 이 상태에서 유지를 시키면요, 내년 중간선거에서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심을 다독일 수밖에 없고요.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증시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걸 훤히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은요, TGA 잔고를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요,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다음 주는 조금 주식시장이 조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시장의 추이를 조금 지켜보면서 다음 주는 조금 잔잔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고, 자, 12월 1일에 지금 연준에서 QT도 종료를 하고, 또 12월에 FOMC에서 혹시 금리도 내려준다면은 다시 한번 조금 활기를 띨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금리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이제 4% 밑으로 잘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뷰는 비슷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9월 고용에서 실업률이 4.4%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9월 고용이었다 보니까는 금리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에 따라서 이 금리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는 최소한 위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금 가격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이런 박스권 모습이 앞으로도 조금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상단 박스권에서 약간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갈지는 조금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도 금 역시 최소 횡보 아니면 우상향할 거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분할 매집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조금 출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산 고평가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불안한 와중에 연준의 주요한 이사가 자산 고평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는 시장이 조금 흔들렸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동성 이슈도 같이 겹쳐서 조금 흔들렸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유동성을 조금 들여다봤더니 유동성이 축소된 거는 맞지만 12월 1일부터 지금 QT를 더 이상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대체 대조표 축소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베센트 장관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주가 부양을 하려고 할 텐데 그거를 TGA 계정에서 돈을 써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12월 금리 인하 기대도 지금 한 70%로 다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12월에 금리 인하까지 된다면은 지금 조금 조정받고 있는 증시가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횡보 중이지만 고용 지표가 안 좋을 때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도 지금 이제 박스권 예상에서 박스권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최소 횡보를 해서 계속 분할로 담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